혹시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 헬리코박터균은 한국 사람들의 위장 속에 정말 많은 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헬리코박터균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보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음 힐링센터 방태환 원장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은 나선형 세균으로 위장 점막에 주로 감염되어 있습니다. 증식 속도가 느리기는 하지만 움직임이 빠른 것이 특징인데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라는 이 균은 위장 내에서 기생하는 세균으로 위 점막층과 그 점막 사이에 서식해서 삽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어린아이 20%가 그리고 또 중년층 70%가 그리고 노년층 90%가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증상을 보면요. 헬리코박터균은 위장 점막에 주로 감염되어서 위염이나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선암, 위림프종 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위가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그런 일들도 발생하겠죠. 위장 점막의 표면이나 위장의 점액에서 발견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급성 위염도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초기의 증상은 이 명치의 가벼운 통증과 그 다음에 약한 몸살 등의 증상인데요. 조직 검사에서 헬리코박터균 및 급성 염증 반응을 대표하는 이 중성구가 확인되고요. 혈액 중에 헬리코박터 항체가 음성으로 나타나면 헬리코박터균의 급성 감염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급성 위염은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균이 저절로 없어지는, 즉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헬리코박터균이 들어온지도 모르게 사라진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만성위염인 경우에 되게 10세 전후에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되고 한 번 감염이 되면 세균이 위장 점막에 오랫동안 존재하기 때문에 급성 위염의 단계를 거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는 없지만 만성 위염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만성 위염은 대개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조직 검사에서는 위 점막 세포의 손상과 각종 염증 세포의 침윤, 그리고 림프구의 활성화, 위 분비선의 변화, 장형 세포의 배열 등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증상이 없으므로 치료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헬리코박터균과 연관이 있는 이 만성 위염은 위암의 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위암 발생 가능성이 4배나 높아집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주요 위암 발암인자로 규정한 이 헬리코박터균은 위궤양, 위염, 위암 등의 발병인자로 전해졌으며 우리나라는 감염률이 50에서 60%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헬리코박터균은 성인에 비해서 성장기 어린애들에게는 매우 위험하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5세 이하 어린아이들에게도 감염이 아주 쉽고요. 소아 청소년기에는 면역 기전이 왕성하지 못하고 위산 분비가 적어서 헬리코박터균에 더욱 취약하다고 합니다. 소아 만성 복통의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6세 이하의 어린이 11%, 그리고 13세 이상의 어린이 43%의 만성 복통이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것이라고 하니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 정말 좋습니다. 헬리코박터균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식품, 바로 꿀 중에서 아카시아 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꿀은 크게 도움이 안 돼요. 헬리코박터균에는 이 아카시아 꿀이 정말 큰 도움이 되는데 이 아카시아 꿀이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은 국내에서 생산한 이 아카시아 꿀에 포함된 유기물질이 헬리코박터균의 생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카시아 꿀 1kg당 헬리코박터균 항균 효과가 있는 것은 아부시스산이라는 이 물질이 24mg 가량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이 아부시스산이 헬리코박터균의 생장을 억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른 꿀에는 아주 적은 양이 검출되거나 아예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꿀들이 있잖아요. 뭐 야생화 꿀이라든지 방꿀이라든지, 물론 그 꿀들도 되게 좋지만 거의 아카시아 꿀이 압도적으로 이 헬리코박터균을 죽일 수 있는 아부시산이 많다는 것이 확인되었고요. 그리고 헝가리나 콜롬비아 등 외국산 벌꿀 일부에서도 이 아부시산이 검출이 확인되기는 했지만 국산 양보다는 훨씬 적다고 말했습니다. 항생제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성과 부작용 우려로 식생활 개선을 통해서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꿀 외에도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은데 제가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이야기, 뭐 프로폴리스와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위산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매일 한 스푼씩 여러분들이 먹었을 때 해결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헬리코박터균의 살균에 필요한 용량은 아카시아 꿀 290mg에 해당하는 양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뇨가 있는데 헬리코박터균이 있다, 차스푼 4분의 1 정도만 드셔도 돼요. 정말 적은 양이죠. 티스푼으로 한 반 스푼만 드셔도 헬리코박터균을 해결할 수 있는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저는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분들은 아카시아 꿀 한 스푼씩 매일 드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아카시아 꿀을 드실 때 인위적인 방식으로 수분이 제거된 꿀이 아니어야 합니다. 농축이 된 꿀이 아닌 벌들이 직접 수분을 제거한 숙성꿀을 드셔야 이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겠고요. 그리고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빈속에 드시는 거 정말 좋습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셔서 드시거나 저녁에 잠자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복용하시는 거 좋고요. 너무 많은 양 말고 적당히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늘 요점은 헬리코박테리아균에 감염이 되거나 이걸 예방하시는 분들은 사실 티스푼으로 한 스푼이면 충분하고, 또 당뇨가 있거나 암이 있는 분들, 만약에 뭐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걱정이 많은 분들은 티스푼 반 스푼만 해도 꾸준히 먹게 되면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헬리코박터균이 이미 진행된 분들은 한 스푼 정도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유독 한국 사람에게 많은 이 헬리코박터균 꿀로 한번 해결해 보시는 시간, 누구나 다 가능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웬만하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모두 도움이 되시고 건강한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안에다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